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토요일이고요. 네, 주말을 맞아서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 좀 드리고요. 그동안 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장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주식 투자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틈틈이 짬을 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스피가 8일 연속 상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금요일 날 어제 끝난 우리 코스피 2386, 네, 0.89%가 또 상승해서 이제 머지않아 2400을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,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돋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지요. 지금은 상승의 뭐 분위기, 뭐 상승의 탄력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악재에도 이 버티는 힘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아무래도 그저께, 네, 어제 새벽이죠. 끝난 그 미국의 12월 CPI 발표도 거의 뭐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고, 그리고 어제 우리 금통이 한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리가 또 0.25% 올랐어요.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의 분석가들은 이번이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닌가,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, 이제 머지않아 뭐 동결 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진짜 한 번 더 올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진짜 마지막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,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쪽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까진 가지 않고 그냥 약하게 왔다가 잘 지나갈 것이다에 많이 점점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하고 우리 국내 증시도 강한데,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 되고 나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증시가 다 무너져 버렸고, 어,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또 V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뭐 또 다른 또 조정이 시작이 됐고, 그 조정의 깊이가 상당히 좀 깊어졌다라고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겠죠. 3200, 3300에서 다시금 뭐 한 10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장세를 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었고, 뭐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 뭐 40% 가량 하락을 했고, 웬만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 역시 적게는 뭐 40%, 50%에서부터 무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0%, 70%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각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계속해서 빠졌고,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제 이번에 1분기, 2분기를 지나면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것에 계속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, 국내 시장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여기서 2,400을 뚫고 2,500, 2,600 다시 3,000을 향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인가, 아니면 여기서 2,400을 기준으로 다시금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,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뭐 2200이 또 다시 한번 무너진다라기보다는 2280에서 2300, 뭐 10, 2320 정도까지 다시금 내려가는 조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글쎄요,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뭐 제가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, 여러 그 시장을 잘 분석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올해 2600, 뭐 잘하면 2700, 800까지도 지수는 상승을 한 번은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있으면서 그거에 맞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짜고 있습니다.
자, CGN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날 28,000원, 네, 50원이 내린 마이너스 0.18% 하락했죠. 고가는 28,200원까지 갔었고, 뭐 등락폭이 위아래로 심하게 크진 않았습니다. 거래량 역시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번 주, 지난주죠. 지난주에 시대인 흐름만 보면 거의 뭐 28,000원 여기서 큰 등락폭이 없었던 한 주를 끝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뭐 차트를 계속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닥 큰 뭐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고점 대비 상당히 뭐 70%, 80%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격 조정이 끝난 것인지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이 시작된 것인지 저는 요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. 중국의 방역 완화로 인해서 전 세계 코로나가 환자들이 다시 조금씩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심각한 상황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건 다행이죠. 하지만 뭐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가격대라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 당분간 쭉 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기간 조정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상승은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.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한 1년이 넘었죠. 그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과연 시젠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하락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 전에 뭐 경험치도 있고 해서 이 한 종목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계속해서 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다른 우량한 종목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시즌에 대한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년 넘게 실행을 해 왔습니다. 그렇다고 뭐 제 투자 성향이 뭐 단타만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저도 뭐 중장기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이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몄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시장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 장기 보유만 답이 아닌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. 이 시즌의 손실은 컸고 또 저도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어떠한 이슈로 올라갔다가 또 그 이슈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또 다시 주가가 하락해서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짧게 짧게 대응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 오면서 매매를 했고 22년도 안 좋은 장세 속에서 나름대로 뭐 잘한 투자를 했다라고 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과연 뭐 커뮤니티나 여러 사이트들에서 그 주주분들이 올라온 글을 보면 아직도 시즌에 대한 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시즌에 대한 회사의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것은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다른 포지션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눈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부터 해드릴 말은 한 번도 빠짐없이 좀 귀 기울여 들어도 좋을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어떤 투자자분의 이야기인데 어떤 커뮤니티에서 내용이 참 괜찮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내가 실패했던 주식 투자 방법. 우량주 50%, 잡주 50% 정도 투자했을 때 하락 기간을 만났다. 하락하고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우량주는 빠른 속도로 평단보다 올라왔고 잡주는 올라오는 속도가 느립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는 하고 맙니다. 평단보다 올라온 우량주를 다 정리하고 잡주에 물을 탑니다. 잡주 100% 포트가 됐고 반을 정리해서 액수는 많았지만
잡주 또한 50%라 골고루 물을 타니 금세 현금이 소진이 되고 말지요. 자, 그리고 나서 베어마켓 랠리였는지 또다시 하락을 맞고 정말 하루에 10% 20%씩 며칠을 내리고 나니 마이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반등해서 올라갈 때 내 잡주들은 못 올라가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전에 팔았던 그 우량주들은 하늘나라로 가 있고 결국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우량주 때문에 잡주 마이너스여도 본전이었을 텐데 손해가 커지죠. 정말 나중에 알았지만 이 방법은 생초보들만 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걸 내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내가 팔았던 우량주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잡주들은 못 올라가고 계속 힘을 못 쓰니 자괴감 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, 그래서 결국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손실 계좌 복구 큰 결심을 합니다. 마이너스는 크지만 잡주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. 그래서 반등할 때 잡주들을 다 손절해 버렸어요. 마이너스가 커서 마이너스 60%가 마이너스 50% 올라왔을 때 손절을 했고, 거기서 거기였지만 그래도 나름 반등할 때 정리를 한 거죠. 그리고 또다시 주가가 하락할 때를 기다렸습니다. 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의 특징이죠. 하락하는 첫날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락 연속 3일째 매수, 하락을 기다리며 어떤 종목을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우량주를 매입합니다. 종목도 많이 안 하고 딱 두 종목을 이분은 샀는데 현금 50% 정도만 투입을 하고 더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10%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또 내려오면 사고 팔고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의 종잣돈보다 원금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. 이때 처음 단타란 걸 해봤는데 주식은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건지만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. 결국엔 손절하기까지가 이 몇백 번 고민과 고민을 했고, 안 팔면 마이너스 아닌데 팔면 마이너스인데 과연 이렇게 해도 되나? 잘하는 걸까? 기다리면 본전이 되지 않을까?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, 또 모두 다 손절하고 다시 하락을 기다릴 때 심적 부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나 안 기다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쩔까? 다시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? 내가 다시 사는 종목이 또 얘만 내려가면 어쩌나, 이렇게 무수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. 방금 들려드린 이분의 이야기처럼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었고, 또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손실된 부분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 테마주를 따라간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분명히 뭐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주식시장은요, 우리가 죽고 나서도 열리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열립니다.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. 계속해서 상승하고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죠. 분명히 상승했다가 또 큰 하락도 나오고 그때 또 기회를 적절하게 잘 잡으면 분명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손실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생각하는 기준,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겠지만 시즌이 잡주일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서는 또 우량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.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리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, 자,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투자를 하다 보면, 또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아서 2023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얻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네,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